이거만 성공하면 코스피가 4천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요즘 경제신문에서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냐 마냐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MSCI 선진국 지수가 뭐길래 코스피가 4천까지 간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MSCI 지수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서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를 말하는데요. FTSE 지수와 함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의 양대 산맥 지수로 꼽힙니다. 이 MSCI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계 펀드인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상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글로벌 펀드들이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지수에 편입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해당 종목에 돈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에서도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관리하죠.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 LG 엔솔이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2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도 바빠졌어요. 왜냐면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좋든 싫든 2위로 올라간 LG 엔솔을 매수해서 그 비중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지수에 종목이 편입되면 그만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MSCI가 다루는 시장은 크게 세 곳으로 구분되는데요.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개발도상국 등이 포함된 프론티어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셋 중에서 신흥국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FTSE 지수에서는 선진국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국은 유엔으로부터 작년 7월에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MSCI에서는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니까 정부는 이 선진국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면 뭐가 좋길래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가 그 해당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죠.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렇듯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오는 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글로벌 자금이 대규모로 추종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가 강세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이재명 대선 후보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증시의 위상이 달라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유엔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는데 금융시장에서는 선진국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왕이면 추종 자산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한국 증시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 오면 늘 위험성이 더 높은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더 크게 빠지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야 좀 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질 좋은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지금까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선 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려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6개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6개 중에서도 특히 역외 외환 거래 시장이 없다는 점을 크게 지적받았는데요. 역외 외환 거래 시장? 용어도 어려운데 발음도 어렵네요. 괜찮아요.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뭐 이걸로 보고서 쓸 것도 아니니까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선 외환거래 시장은 외환을 거래하는 시장이겠죠. 예를 들어 원화를 달러로 바꾸거나 달러를 뭐 위안화로 바꾸거나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역외가 붙었네요. 그러면 역내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외환시장은 크게 역내 외환시장과 역외 외환시장으로 구분을 해요. 역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외환을 거래하는 시장이고 역외는 우리나라 밖에서 외환을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정부의 통제 가능 여부입니다. 역내 외환시장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외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역내 외환시장만 있고 역외 외환시장은 없어요. 심지어 이 역내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짧아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팔아도 한국 외환시장이 닫혀 있으면 바로 환전을 못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한국이 망했을 때 돈을 빠르게 뺄 수가 없죠. 그래서 MSCI가 원하는 건 이 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확 늘려주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가 24시간 역외 외환 거래 시장에서 환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MSCI 선진 지수에 포함시켜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IMF 외환위기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당시 외환이 엄청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막 2,000원대로 급등하고 외환 보유고도 탈탈 털렸잖아요. 게다가 그때 국내 기업도 연쇄적으로 다 도산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역외 외환 시장을 만드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늘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있는 방향은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역외 외환시장을 만드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심지어 24시간은 에바야. 대신에 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늘려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규제도 완전히 풀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어요. 지금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린 그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려면 공매도도 부분 허용이 아니라 전면 허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은 동학 개미들에게 욕을 좀 먹더라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간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일정을 보면 빨라야 2024년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 정말 좋은 점만 있을까요? 일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말 너무너무 좋게 보고 있어요. 얼마나 좋게 보고 있냐면 한국이 이 MSCI 선진 시장으로 포함이 되면 약 61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할 거래요. 와우. 이게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너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돈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현재 신흥국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로 4위인데 이 시장에서 빠지고 선진국으로 가면 비중이 1.5%까지 떨어지고 순위는 무려 9위로 내려갑니다. 심지어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현재 MSCI 신흥국 펀드 매도 수요는 440억 달러인 정도 반면에 MSCI 선진 지수의 펀드 매수 수요는 약 300억 달러로 추산을 했는데요. 그러면 약 한 140억 달러가 손해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오히려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개 개인 투자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당연히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확정됐을 때 그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종목 비중은 줄이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 비중을 늘리면 되겠죠. 돈이 들어오니까. 다만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도 국내 소형주의 비중을 축소하고 대형주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던 대형주는 선진국 지수에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이 좀 길었는데 결국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MSCI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해외에는 상장된 ETF가 훨씬 더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어떻게 될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 이슈 하나만으로 지금 당장 소형주 매도하고 대형주 매수하세요,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실제로 2009년 9월에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 편입된 후에도 전고점이 2000선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1년이 더 걸렸고 이후에도 오히려 박스권 장세를 보였었죠. 이렇듯 막연히 코스피 4천 간다 이런 거는 이런 장밋빛 미래만 그리는 건 좀 곤란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거 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